요러한 가운데 윤석열은 당 내에서도 저지랄병 떨고 당 밖에서도 이렇게 공격받고 있다. 찌째 군사합의 파기 거론 윤석열을 비판했다. 역주행도 정도권. 무슨 역주행? 문장 정권 내내 해왔던 것이 역주행이고 네가 지금 한다는 것이 그 역주행을 좀 더 가속하겠다는 거야. 찌째가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이 내용이 무엇이냐? 윤석열이 9.19 군사협의가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이제 군사 휴전선에 군사를 물리고 평화협정이다 이거야. 근데 북한이 지키지 않는다.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하니까 북한 애들 너희 9.19 군사합의를 지켜라 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걸 앞뒤 다 자르고 윤석열 집권 후 9.19 군사합의 파기 이거는 역주행이다. 역주행 정도껏해라면서 공격하고 치고 나오는 거지. 뭐라고 그래? 윤 후보가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 없이 보수표를 끌어오기 위해 파기를 언급했다. 이거는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다. 뭐냐? 우리 군사합의를 냈으면 합의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지키는 거야. 우리가 지키면 북한도 지켜야지. 그런데 북한은 안 지키는데 우리만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야 이건 합의가 아니지. 야 북한 새끼도 지킬래 말래. 아니면은 이거 그냥 파기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씨발 군사 합의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표장사한다라고 지랄병을 떨고 있어. 이게 안 보다 미친놈아. 가면서 총풍 사건 얘기하고 있어. 총풍 사건은 누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총풍 사건이 뭐냐? 북한에 돈 줘가지고 선거 때 개입할 목적으로 북한에 총을 쐈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지난 총선 때 이 새끼들이 이기기 위해서 뭐 했어? 트럼프랑 김정은의 랑데뷰를 추진했잖아. 베트남 랑데뷰를. 그래서 트럼프는 문장 말만 듣고 야 이거 다 됐어? 오케이 내가 갈게. 그리고서 일정을 우리 문장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줬다 이거야. 이게 총선 전날인가 그랬었지. 그리고 김정은도 문장 말만 듣고 기차 타고 쫙 가는 중국을 거슬러서 가는 이런 쇼질까지 해서 움직였다. 우리 남북관계는 그때부터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둘이 딱 만났는데 원래 양쪽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대충 합의가 되고서 만난단 말이야. 저거들은 문장 말만 듣고 되는 줄 알고 간 거지. 근데 둘이 뚝 만났는데 하면서 둘 다 당황해갖고 급하게 자리를 파해버리고 바로 쫑난 거잖아. 바로 쫑난 거잖아. 그러고서 찌라시 때문에 북한이 그 지랄 도발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그 지랄병하고 나만 아새끼래 이거 안 되겠네 기래 이러면서 빡쳐갖고 있는데 그때 전단지 넘어오고 이러니까 그거 빌미 잡아갖고 도발한 겁니다. 그러고서 연락 사무소 끊어버린 거고 남한 새끼들이랑 상종하지 않겠다. 살면서 오대가리 나온 거고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총풍 사건은 민주당이 한 거다. 어떻게 보면 외교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그렇게 광광 짖었잖아.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훼손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한미 관계를 훼손시켰고 외교적으로 우리 한국의 고립을 작조한 사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볼튼 장관이 뭐라 그랬어? 문장은 정신분열자 환자다. 말이 완전히 틀리더라. 지 정치적인 이익,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 쇼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을 이용한 사건이야 그거는. 이 새끼 깜빵 집어 넣어야 된다니까. 이게 총풍 사건이지. 아 이재명 간접 빨갱이 새끼님 감사합니다. 당원 소환제 참여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상홍님, 김종인은 윤 후보님 사람 쓰는데 간섭 말고 저 윗자리 고문으로 가. 예, 지금 사실상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리가 그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말도 했고요. 아 선배로서 고견을 듣고 경청하겠다. 의견을 듣겠다. 자리를 주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겠다. 의견만 듣겠다는 거지 권한 안 줘. 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음주가 이번 정권 핵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상불상체라고 부르는 미상비행불상체라고 하는 꼴이 돼버림. 국민을 개돼지로 함. 그러게. 그리고 양상욱님이 개준석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공부 열심히 하여 오수. 아 좋네요. 그리고 음주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 돈으로 지어줬는데 폭파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꽁한 정부. 공무원 피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 무슨 씨발 총풍 사건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졸라 웃긴 새끼다.
하고 이 새끼 지금 봐요. 계제명 윤석열 청와통장 모르고 종부세 재검토. 청와통장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점제가 하도 많이 바뀌었고 윤석열은 무엇보다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분양에 참여해 본 적 없거든. 그러니까 청약통장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돈 넣고 2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 돈 내면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통장이라 아는 거지. 내가 그걸로 분양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제가 업자 할 때 분양 현장 가면은 사람들 내 점수 계산할 줄 몰라. 청약통장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사모님 지금 점수가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A, B, C형인데 G형 A형보다 C형이 좀 인기가 덜하니까 구조가 좀 이렇고 하는데 사모님 이거 당첨될 거고 그냥 픽값 바라면 C형으로 집어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청약통장 점수가 지금 조금 안 나옵니다. 아니면 지금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어르신들 계십니까? 그러면 노부부 공약으로 들어가도 되고 특별 분양을 노려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는 건데 모를 수 있지. 분양 현장 빠꼬미 말고는 잘 몰라요 일반인들. 근데 윤석열 졸라 노총각에 내 집을 얻어본 적이 없잖아. 모르지. 칸데 종부세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 재검토 1.7%만 대변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2% 남짓한 졸라 부자들을 대변하는 기득권 대변층이다 이거. 1.7% 윤석열 서초동 아파트 포함. 110만 원 감세 혜택. 그러니까 윤석열이 110만 원 지가 감세 받으려고 종부세 재검토한다는 개소리 한다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국토 보유세는 서민 감세. 미쳤어? 국토 보유세는 서민 징수야. 세금 폭탄이다. 국토 보유세는 서민 세금 폭탄이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개새끼가. 요것도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후보님 부자 동네만 충성하지 마십시오. 미친 새끼들아. 지금 부자 애들에게 세금을 먹여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우리 서민들을 속였잖아. 거짓말한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우리 서민들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가계빚 폭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증세다. 부동산 증세다. 부동산 증세는 곧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고 임대료 상승은 곧 주거 불안을 불러오고 주거 불안을 불러오니까 이 사람들이 집 산단 말이야. 내 전세금을 빼가지고 대출 땡겨서 내 근처에 있는 집을 산단 말이야. 주거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낮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 집부터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 집이 또다시 오르니까 임대가를 또다시 땡겨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2+2를 내버려. 2+2 임대차 3법이라고 임대차를 임대인을 보호한답시고 그 정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었지. 그런데 그 박수 쳤던 너그 병신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뛴 거야. 너희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 새끼는 뭐다? 찌찌산 뭐다? 문재앙 매운맛. 문재앙 매운맛. 세금을 올려서 세 정가가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한 거야. 그리고 가계부채가 올라가잖아. 금리도 오르지. 세금도 오르지. 세금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은 임대료가 올라가. 임대료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늘어나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은 소비 내수 시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전국 때문에 졸라게 힘든데 더욱더 힘들어져요. 졸라 악순환이라니까. 내수 경계 완전히 망가뜨린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이번 정권 4년 내내 펼쳐온 정책이 그러한 건데 이 개새끼는 문재앙 매운맛이라잖아. 내가 더욱더 강력하게 세금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기본 상식이 없는 새끼들이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생각하고서 지금 이념을 경제에 집어넣는다니까. 경제에 집어넣는 거는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저지랄 병 떠냔 말이야. 보세요. 실제로 부동산 지금 폭락한다. 저 라이트하우스라든지 그 가짜 박홍기라든지 가짜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있죠. 부동산 책으로 공부한 멍청한 애들. 걔들이 뭐라 그래? 부동산 폭락한다. 큰일 났다 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 보니까 구독자가 막 4배, 문재인 정권 내내 4배, 5배 막 이렇게 늘어버리더만. 한 번도 못 맞추는데 말이야. 근데 어때요? 거래 가격 주춤한다지만 똘똘한 한 채는 팔리고 올랐다. 좋은 자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있는 주택들은 다 올랐다. 대출 규제 여파에도 고가 아파트 시장 굳건하다. 강동구 고덕동 전용 30평대 20억 첫 거래. 마용성 제외한 비강남권에서 고가 아파트 질비하다. 거래 절벽에도 고가 아파트 거래는 소폭 줄어. 하지만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당연하지. 지금 내 집을 갖지 않으면 졸라 불안하거든.
앞으로는 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 월세 살 바에는 차라리 빚을 땡겨서 이자를 내겠다 이거야. 결국엔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집값이 오른다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대출을 막았어. 그럼 돈 있는 놈들만 집사랑 얘기야.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오르니 서울 비아파트 거래 비중 60% 돌파. 이 새끼들이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영상 제작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아파트가 오르잖아. 결국에 어디가 오른지 알아? 빌라가 올라. 빌라가 오른데 이번 정권 개새끼들은 뭔 짓거리를 하냐? 얘기 조금만 하고 방송을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에 정부가 우리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부는 갖고 있는 매물이 없다. 정부가 뭐 주택을 갖고 있다 개소리 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다. 쌀도 그렇잖아. 물건도 그렇잖아. 돈도 그렇잖아. 갖고 있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지. 시장에 그렇게 개입하면서 가격 안정을 만드는 거지. 오로지 세금 가지고만 조정을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세금과 금리만으로 조정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금과 금리는 미치는 여파가 아주 광범위하고 특히 잘못 펼쳤을 때 없는 계층, 소외된 계층일수록 더욱더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병신 새끼들은 좆도 모르니까 그냥 막 세금 때려 박은 거야. 그 결과가 지금 부동산 폭등이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지 못한 애들이 어디가 빌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빌라 값이 오르는 게 너무 눈에 뻔하잖아. 근데 이 병신 새끼들이 뭐 했어? 오히려 씨발 빌라를 사들이고 있어. 부동산 지금 아파트가 오르고 있으니까 대비를 한답시고 빌라를 오히려 사들이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공급 물량을 줄여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비아파트 빌라 가격이 졸라게 뛰고 있다. 어쩔 수 없잖아. 아파트 못 들어가면 빌라라도 살아야지. 이건 너무 미쳤다. 저 음주가 이재명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자산 들고 해외로 나갈 거면 지금 중국 공동 부유를 보면 아마 베네수엘라도 폭망이제. 부자들 다 미국으로 돈 들고 이민감. 그러니까 부자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살겠어. 그리고 다음 대상은 중도층 재산 뺏어야 시민 세금이 메꿔짐. 근데 이재명 저 이야기가 뭐냐면은 부자들한테만 뺏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요 내용을 까 보면은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겠다야. 그리고 토지 보유세 전 같으면은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앞에 마당 같은 경우는 토지를 안 쳤단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 토지로 쳐가지고 세수를 더 올리겠다 이거지. 그리고 종부세 이 새끼는 더 세게 때리겠다고 하잖아. 종부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또다시 종부세를 내야 돼?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졸라게 많아요. 그리고 종부세를 먹이면은 그냥 집 한 채 떨렁있고 난 퇴직해서 혼자 살아.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판이라니까. 내가 그 집 쫓겨나야 돼. 세금 내기 위해서. 개인 재산권 침탈이기도 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산당 소리 듣는 거예요. 영행님이 부동산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무식은 죄다. 이재명이 자꾸 있는 새끼들 투기꾼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쉽잖아. 헛개비 같은 투기꾼 판타지에 젖어갖고 전지전능한 투기꾼이라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야. 저그들끼리 막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씨발 아파트를 수백 채씩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띄우고 있다라는 이런 판타지를 믿고 있는 거지. 자전거래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엄청난 공식인 것처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 내가 걔들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친놈들이다. 상식을 기반으로 살아야지 어떤 이념과 환상을 기반으로 씨발 세상을 보려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에스파이팅 누나가 세종시 사는 동생이 아파트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답니다. 억 단위로 내려도 대출도 안 되니 매입자가 없어서 팔 수도 없답니다. 거기다가 양도세가 너무 비싸. 살란 사람 있어도 못 팔아요. 양도세가 너무 비싸. 양도세가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팔아? 못 판다. 양도세 대고 하면 씨발 내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는 더욱더 얼리는 거고 세금은 내야 되니까 다 월세 깔아버린 거야. 전세도 월세로 전환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더욱더 씨가 마르는 거야. 그럼 전세 살다가 쫓겨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야 전세금에다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 살 수 있는데? 자꾸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가면은 도저히 내 생활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음주가. 그리고 부자들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 이민 가기 아주 쉬운. 그러니까 투자 이민으로 가면 맞아. 우리 음주가 부자지. 5년 정도 여유자금 묶어두면 영주권 둠. 맞아. 음주야 나 꼭 놀러 갈게. 와이프 됐고.
까미 누나 오셨네요. 까미 누나 안녕하세요. 나라는 날더러 거지대라 하네. 누나가 라임이 죽여. 나라는 날더러 거지대라 하네. 여러분 찌찌사 찍으면 벼락거지 된다. 찌찌사 찍으면 벼락거지 된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 요까지만 하고 끝내봐야겠습니다. 윤석열이 갑니다. 19조의 초과세수 19조의 초과세수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막 그러잖아. 그거 갖고 지금 홍남기랑 민주당 새끼들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야. 초과세수 19조나 걷었다.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국민 기본소득 씹어 왜 안 뿌리냐고 민주당이 홍남기를 붙들고 불알 붙들고 막 흔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홍남기가 야 19조 없어 10억 정도 있어 내가 이거 투명하게 공개할게 하면서 개기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여기에 윤석열이 참여했다. 19조의 초과세수 민주당 재선 자금 아니다. 아주 명쾌하죠. 아주 명쾌하다. 이 새끼들 왜 세금을 오버해서 걷었냐 이거야. 왜 세금을 오버해서 걷었어. 우리 서민들 주머니를 털었어. 약탈한 거다 씨발놈들아. 왜 이렇게 많이 걷었을까. 이 개새끼들 기본소득 나눠주려고.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아니다. 함부로 쓰지 마라. 초과세수 이거 가지고 선거운동 하겠다는 민주당 놈이 애국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민주당 대선 자금 아니야. 우리 국민들 위해 쓰여야 될 돈이야 라고 얘기하는 윤석열이 애국자냐. 누가 더 상식적이냐. 저는 당연히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많이 늦었는데 요것만 잠깐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목만 버뜩 읽어드리고 빨리 끌게요. 죄송합니다. 자, 유인태 김혜경 올 블랙 은색 의상 골탕 먹이려고 장난친 거다. 이 뒤에 아줌마가 한 명 따라왔댔죠. 얘가 김혜경이다. 얘는 가짜다 이거예요. 근데 김혜경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돈탱이가 10%인가? 야, 왜 일부러 이지랄 하는 거야. 연맥이려고 일부러 장난친 거 아니냐 이거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지랄병 왜 써? 다스베이다. 김혜경 진짜 외출 사진 공개. 요게 진짜 김혜경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일부러 무슨 씨발 가게무사야? 가게무사를 만들어갖고 내놨다 이거. 사람들이 이걸로 다 착각하고 오보를 내라고. 졸라 웃긴 새끼들이다. 이지랄병 왜 하는데? 하고 이 새끼들이 또 뭐라 그래? 두 아이 엄마의 김혜경과 토리 엄마 김건희라고 했는데 토리 엄마 김건희는 개 키우고 있는 아줌마라서 안 되고 두 애를 놓은 김혜경은 애를 둘이나 깠기 때문에 영부인으로 적합하다 이거야. 출산은 영부인의 자격이다. 미친 새끼 아니야? 한준호 대선 후보 수행실장이에요. 이재명 캠프에서 계속 자폭하고 있다. 김혜경 vs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 국격은 애를 놓냐 안 놓냐에 따라서 국격이 달라지는 거야. 미친 새끼지. 이거 논란이 되니까 글을 지웠대요. 하고 권오수 지금 김건희를 이제 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검찰이 김건희까지 타고 올라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건희 관련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아. 어떤 혐의를 발견했다든지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고 권오수랑 이제 얘네들만 구속했다 이거야. 도이치모터스. 이 내용이 무엇이냐. 김건희가 이 주가 좀 주식을 투자를 잘한다고 해갖고 내가 투자를 맡겼을 뿐인데 이 새끼가 주가 조작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내 재산을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휘둔 것 같아서 다 회수했다 이러고서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회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김건희 관련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 이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 검찰 수사 내용 중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은 검찰이 한 이쯤에서 선을 끄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얘들도 이제 윤석열 눈치 볼 때 됐잖아. 요거는 그냥 지그들 바램이고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검찰발 김건희 관련 혐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온 게 없더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고 음주 까미 누나한테 차단당했어? 고야드백? 알았어. 내가 이따가 띄워줄게. 자자 빨리 넘어갈게요.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